안녕하세요. 요즘 일본 경제에 대해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일본이 비이성적으로 한국을 제재하는 것이 일본 경제에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있다. 또는 일본 경제가 10월 소비세 인상으로 또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니다. 최근 일본 경제가 그래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등등 일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현재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와 그 속에 감춰진 일본 경제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베노믹스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에 일본 총리로 당선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끝내겠다는 목적으로 시행한 경제정책을 의미합니다. 아베노믹스는 크게 과감한 통화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라는 이 세 가지 화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아베는 이 정책을 시행할 때 화살 한 개는 쉽게 부러지지만 세 개를 한꺼번에 부러뜨리는 것은 어렵다는 말을 언급하면서 세 개의 정책을 한꺼번에 추진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화살은 과감한 통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본의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한편 돈을 찍어서 주식과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이 노린 것은 엔저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엔화 가치가 내려가면 수출할 때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노린 것입니다.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은 재정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 것과 함께 정부도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이미 일본이 막대한 정부 부채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도로, 항만, 항공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재정 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세 번째 화살은 성장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규제 완화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자면 한마디로 아베노믹스는 엔저를 통해 수출을 늘려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고 여기에 재정 지출과 규제 완화를 더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아베노믹스는 성공했을까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90년대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일본의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12년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이후 일본의 주가는 저점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시중에 돈이 풀린 데다 엔저 효과로 수출 대기업의 실적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 초기에 달러당 80엔 수준이던 환율은 125엔까지 급등했고 일본 기업들은 이러한 엔저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고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뀌면서 안전자산인 엔화가 다시금 강세를 보이는 등 아베노믹스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자 새로운 일자리가 늘면서 실업률이 감소했고 특히 청년들의 고용이 활발해졌습니다. 이에 국내 언론에서도 일본 경제가 호황이다, 일본으로 취업을 가자 등의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대부분 돈을 풀어서 나타난 효과에 불과하며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베노믹스는 물가를 2%로 올리겠다는 자신의 핵심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 인플레이션이 2.7%로 반짝 올랐지만 이는 소비세를 인상한 영향이 크고 이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거하면 그마저도 1%대에 그칩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베노믹스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오랫동안 일본 경제를 짓누르았던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요. 물가가 점차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물건값이 더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소비를 뒤로 미루게 되고 기업들도 물건이 안 팔리니 생산을 줄이면서 생산 활동이 위축되게 됩니다. 즉 물가 하락이 경기 침체를 부르고 경기 침체가 물가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경제에 부담이 되는 줄 알면서도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 역시 세금 부과를 통해 상품 가격을 높여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경기도 살아나고 부채 부담도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GDP 성장률도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아베노믹스는 실질 GDP 성장률 목표치를 2%로 잡았지만 지난 6년간 실질 GDP 성장률은 1.2%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무엇보다 민간 소비가 정체되었기 때문인데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지지부진한 영향이 큽니다.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두 해를 빼고는 마이너스였고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 엔저 때문에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근로자 임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실적은 나아지고 있지만 미래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대기업은 정부 압박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일자리도 임금이 낮은 의료복지 분야가 대부분이고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일자리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양극화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 지출은 늘다 보니 정부 부채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의 238%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은 재정 적자를 심화시켜 국가 채무 부담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예산을 보면 재정 지출의 3분의 1이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보장 지출이고 4분의 1은 기존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일 정도로 고령화와 부채 상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90% 이상이 내국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결코 지속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문제는 국가부채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국채이자 추가 부담금이 10조 엔을 넘는 탓에 미국 등 다른 국가처럼 금리를 올리는 출구 전략을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일본 경제 전체가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채 매입에 공격적으로 나선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43%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국채의 거의 절반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상장사 중 일본은행이 대주주인 상장사 비율이 49.7%나 되는데요. 일본 주식시장의 최대 주주가 일본은행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일본은행은 경기 부양 일환으로 상장지수 펀드를 매년 6조 엔가량 매입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기준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상장지수 펀드 보유 잔액은 28조 엔으로 이는 우리나라 코스피 격인 도쿄 증시 일부 시가총액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2020년 말이 되면 40조 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시장과 주식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당장은 시장을 떠받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이 변했을 때 금리를 올리거나 자산을 매도하는 등의 출구 전략을 세우기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일본 경제가 중앙은행의 돈에 의해 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좀비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10월에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일본 경제를 수렁으로 내모는 자충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비세를 올리지만 결국 경기 침체를 야기해 재정적자를 키우고 일본 경제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일본 경제의 탈출구는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